자, 창작의 시간 여덟 번째 윤정고모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자, 챕터 다섯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몇 해가 지나 우리는 도시 변두리로 이사했다. 새 동네는 낯설었다. 눈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버스가 다녔다. 바람은 더 이상 흙냄새가 아니라 기름과 먼지가 섞인 자동차 냄새를 품고 있었다. 밤이면 가로등이 일제히 켜졌고 강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멀고 낯설었다. 불빛은 많았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어머니의 말투도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그날따라 괜히 귀를 기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건 윤정 고모였다. 윤정 고모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환하게 웃었다. 손뼉을 치며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고모가 온대요.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목소리 속에 미세한 쉼표. 그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는 사람의 마지막 온기였다는 걸. 그 여름날 아침, 햇빛은 유난히 맑았다. 장독대 위로 파리가 앉고 고양이가 그늘을 찾아 누워 있었다. 나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정 고모는 이미 새벽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에 짙은 파란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한여름 더위에도 스웨터 단추를 끝까지 채워 입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희었다. 햇살이 닿을 때마다 피부가 유리처럼 반짝였고 볼은 살짝 꺼져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예전의 커다란 보따리 대신 작고 단정한 가방. 가방의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손때가 깊게 베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랜 결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늘 고모랑 고모네 집에 가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 나는 윤정 고모네 집에 가는 것이 그저 났다. 사촌들과도 놀 생각도 있지만 고모네 집에는 우리 집에 없는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만화책이 많아서이기도 했다. 우리 조카 신이 났거나 빨리 서두르자. 그녀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흘렸지만 그 안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신이 났다. 윤정 고모의 손을 잡고 뛰었다. 그 손이 예전보다 차가웠지만 그때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나란히 걸었다. 그 길 양옆으로 이른 코스모스 몇 송이들이 하늘거렸다. 윤종 고모의 그림자는 내 그림자보다 길었다. 그 그림자는 살짝 흔들렸고 어딘가 약간 비틀린 모양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윤종 고모는 가방 속을 정리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다. 동수야, 더우면 꼭 말해 알았지? 윤종 고모는 내가 더위에 잘 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고모. 저 시원해요. 그래,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가 곧 평정을 되찾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들판과 강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나는 신이 나서 문을 열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 바람 속에서 윤정 고모의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놓아주는 사람의 미소였다. 윤정 고모의 집은 조용했다. 현관에 신발이 하나뿐이었다. 집안은 너무 깨끗했다. 식탁 위에 말라버린 꽃병 하나와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정적이 묘하게 어색했다. 다들 어디 갔어요? 고모부랑 아이들은 할아버지 생신이라 고모는 좀 피곤해서 못 갔어.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작은 숨소리가 섞였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마음에 그게 쉬고 싶은 어른의 일상이라 여겼다. 그때 윤종 고모가 나를 불렀다. 나는 사촌 동생 방에서 막 만화책을 꺼내 읽으려던 참이었다. 동수야, 오늘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자.
뭐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조금 슬펐다. 우리는 시내로 나갔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윤종 고모는 걸음을 자주 멈추었다. 나는 앞서 뛰어가며 백화점 간판을 가리켰다. 저기요 고모, 저기 축구 합한대요. 그래 가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내 뒤를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의 윤종 고모는 창백했다. 하지만 입술엔 여전히 미소를 억지로 그렸다. 고모 힘들어요? 아니야, 고모는 괜찮아.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끝이 살짝 떨렸다. 운동화를 고르고 축구공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이거요, 이거 사주세요. 좋아. 네, 그래, 좋아야지. 너는 뭐든 좋아야 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견딜 수 있거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끝의 떨림은 이번엔 좀 더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신나서 그 떨림을 느끼지 못했다. 점심은 고모가 좋아하던 냉면 집에서 먹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고모는 물냉면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웃었다. 나는 갈비에다가 냉면을 다 먹었다.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는 고기와 냉면은 처음이었다. 동수야, 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럼요, 이제 저 5학년이에요. 그래, 5학년. 인생의 봄이네. 그게 뭐예요? 봄은 뭐든 새로 피어나는 때야. 고모는 이제 겨울이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냉면 한 젓가락을 또 입에 넣었다. 국물 속에 얼음이 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종 고모는 백화점에서 사준 옷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자꾸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옆자리에서 졸다가 깼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과해 그녀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 빛 아래서 윤종 고모의 눈가의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처음으로 윤종 고모의 얼굴이 조금 늙었다는 걸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윤종 고모는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은 불고기 해줄까? 나는 깜짝 놀랐다. 막 이른 저녁을 먹고 왔는데 또 저녁이라니.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 배부른데? 아, 그럼 배고플 때 먹어. 양념이 스며든 냄새가 집안을 천천히 채웠다. 그 냄새는 달고 짠내가 섞여 있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익어가면서 노을빛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그 노을 속에서 윤정 고모의 얼굴은 더 희게 보였다.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해. 그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지.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윤정 고모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이 느꼈다. 그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였다. 식탁 위에 정갈한 반찬과 불고기가 올라왔다. 고모는 내 앞에서 앉아 밥을 퍼주며 말했다. 배가 아까보다는 덜 부르지만 여전히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먹어야 할 것 같았다. 또 고기 냄새를 맡으니 군침이 나기도 했다. 식욕이란 놈은 간사한 것 같다. 우리 동수 많이 먹어. 고모는 괜찮아. 나는 젓가락 들고 밥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고모의 손이 내 머리 위에서 살짝 얹혔다. 이제 다 컸네. 이젠 고모가 없어도 괜찮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안에 밥이 가득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갑자기 목구멍을 걸렸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새 운동화를 신었고 축구공은 반짝였으며 고모는 내 앞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나는 몰랐다. 그땐 정말 몰랐다. 며칠 후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윤종고모 병원에 입원하셨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축구공이 천천히 굴러 떨어졌다. 공은 바닥으로 창가에 부딪혔다. 그 둔턱한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날 고모의 모든 웃음, 모든 손길, 모든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라는 것을. 여섯 번째, 그날의 일정을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사라진 뒤에도 윤종 고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을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하나하나의 순간을 마치 의식처럼 이어나갔다. 그건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밤을 정리하는 의식이었다. 저녁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운 뒤 윤종 고모는 조용히 부엌에 불을 껐다. 그리고 대신 욕실에 불을 켰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타일 위에 번쩍였다. 목욕하자. 여름이나 땀 냄새가 많이 나겠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혼자 할게요. 그러자 윤종고모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고모가 해줄게. 예전처럼. 그 말이 아득히 오래전 밤들이 떠올랐다. 아직 말을 더듬던 내게 윤종고모는 늘 욕조 앞에서 내 등을 밀어주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때 노래는 가사도 없고 멜로디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했다. 욕실 문을 닫자 바로 물소리가 시작됐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타일을 치며 부서졌다. 그 소리가 욕실 벽을 타고 은은히 퍼졌다. 고모는 천천히 물 온도를 맞췄다. 한 손으로는 물집을 받아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욕조 수도꼭지를 돌렸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 따뜻한 게 제일 좋아. 몸도 마음도. 그녀의 말을 하며 자기 손목을 살짝 문질렀다. 그 피부는 창백했다. 핏줄이 얇게 비쳤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으며 말했다. 고모, 저 이젠 다 컸어요. 그녀의 그 말을 다 듣고 웃었다. 그래, 이제 다 컸지. 그래도 오늘은 그냥 고모한테 맡겨. 그녀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 내 어깨에 천천히 부었다. 물방울이 등 아래로 흘러내렸다. 따뜻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 고모의 손이 부드럽고 또 조심스러웠다. 떼수건을 쥔 손끝이 내 팔을 문질렀다. 그 손의 움직임은 느렸고 일정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마치 마음속의 먼지를 떨어내는 사람처럼 집중했다. 살결이 아직 여리네. 좋겠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의 끝에는 희미한 한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끝의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가 물보다 따뜻했다. 사람은 냄새가 중요해. 그녀는 내 어깨를 닦으며 말했다. 좋은 냄새로 살아야 해. 마음이 썩지 않게. 그 말이 물속에서 퍼져나가듯 조용히 내 귀로 들어왔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윤종고모의 말이 물결처럼 마음을 간지렸다. 윤종고모는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내 머리에 얹었다. 그녀의 손끝이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손톱이 두피에 닿을 때마다 묘하게 시원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동수야, 사람은 자신의 냄새로 기억되는 거야. 좋은 냄새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줄기가 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 물이 윤정 고모의 손끝을 적셨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살짝 머물렀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냥 물이 차가워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두려움과 작별이 동시에 섞인 떨림이었다. 윤정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다. 그 눈동자는 욕실을 하얀 타일에 비쳤다가 물 위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수야, 있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너는 꼭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말을 하며 윤정 고모는 수건을 들어 내 어깨를 감싸 닦아주었다. 그 수건은 그녀의 체온을 머금은 듯 따뜻했다. 그녀는 그 수건을 끝으로 내 얼굴을 닦다가 잠시 멈췄다. 눈앞에서 그녀의 얼굴이 가까웠다. 그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땀방울을 천천히 흘러내려 내 뺨을 스쳤다. 나는 그때 윤정곰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멀리 있었다. 누군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 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까지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동수 많이 컸네. 그래서 이제 다행이야. 그 말 뒤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 발등 위에 닿았다. 그 물방울의 온기는 미묘하게 따뜻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마치 마지막 인사의 체온 같았다. 나는 그 감촉을 잊지 못했다. 윤정검은 서둘러 수건으로 내 몸을 닦아 주었다. 그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자, 이제 깨끗해졌네. 그래, 이러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져.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 머리카락을 말려주었다.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윤종고모의 숨소리가 섞였다. 짧고 조용하고 약간 불규칙한 숨. 그건 지친 몸이 내는 마지막 리듬이었다. 그날 밤 고모는 내게 새 잠옷을 입혀주었다. 하얀 면 잠옷이었다. 소매 끝에 작게 동수라는 붉은 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바느질이었다.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따뜻한 사람은 세상이 추워도 길을 잃지 않아. 그 말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손이 내 머리카락 사이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고모의 숨결이 가까이서 느껴졌다. 그 숨결은 달고 따뜻했다. 나는 그 품이 좋아서 아무 의심 없이 그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고모의 냄새를 다시 맡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날의 물소리, 수건의 감촉, 발등 위로 떨어졌던 눈물 한 방울의 온기, 그건 아직도 내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있다. 일곱 번째 챕터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윤종고모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제보다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도 윤종고모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낯선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신발 밑창이 바닥을 세게 밟는 소리, 낮고 굵은 목소리, 고모부였다. 그 뒤로 사촌 형들과 누나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말로 할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집안은 갑자기 시끄러졌다. 낯선 목소리들이 방 안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고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윤종고모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원피스 위에 연한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두 손으로 무릎 위를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얼굴이 마치 얇은 종이처럼 투명해 보였다. 그 눈빛엔 붉은 그림자가 져 있었다. 밤을 거의 새운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고모 부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건조하게 말했다. 병원에 가야 해. 그 말을 단단한 돌멩이처럼 방 안에 떨어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종 고모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응, 알아. 그 말에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이라면 금방 다녀오는 곳이라 생각했다. 감기나 배탈처럼 며칠 쉬면 낫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달랐다. 그들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눅눅했다. 나는 윤종 고모에게 다가갔다. 고모, 아파요?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그렸다. 그 미소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미소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미소는 이별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식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깊었다. 나는 괜히 손을 빼려다가 멈췄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지는 순간 가느다란 손가락의 뼈마디가 느껴졌다. 그 손은 힘이 거의 없었다.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다. 금방 나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요? 그럼 고모는 거짓말 안 하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작은 슬픔의 그림자가 번졌다. 윤정검은 내 손을 다시 꼭 쥐었다. 그리고 한참 그렇게 있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손끝에서 스며들었다. 그는 아주 작고 느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따뜻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말이 다정해서 좋았다. 그녀는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손끝을 마지막으로 내 이마를 스쳤다. 동수야, 이제 고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고모부였다. 그 말 이후 고모부의 눈짓과 함께 사촌형이 나를 데리고 윤종고모 방에서 나왔다. 나오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고모방에서 고모부의 낮은 소리가 들렸다. 이 몸을 해서 왜 거길 가? 동수도 놀라게. 이게 뭐야? 참 이해를 못하겠네. 자, 오늘 일곱 번째 챕터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몇 장 안 남았죠? 여덟 번째부터 어, 네, 작가 후기까지 하면 20페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될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